이렇게 공직 물망에만 계속 오르다가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쯤에 이 함께할 검찰총장으로 낙점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김호수 후보자는요, 전관예우 논란에 지금 휩싸였습니다.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퇴직하고 한 법무법인의 고문 변호사로 영입이 됐는데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월 1,9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요, 월 2,900만 원을 받아서, 글쎄요, 총 1억 5천여만 원의 자문료, 1억 9천여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법무법인으로부터 이 자문료를 받았다는 부분, 글쎄요, 고문 변호사로서 자문을 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액수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편 아닌가요, 변호사님? 고위공직자들이 이제 일선 로펌, 일부 대형 로펌을 제외하고 일선 로펌에 취직해서 고문 변호사,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고위공직자로서 많은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공적 업무에서 이제 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논란과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는 현행 제도와 법제도 하에서는 네. 고문 변호사, 자문 변호사로 가는 것이 합법입니다. 합법의 테두리에 있고, 그런 금액이 지나치게 가다해서 정관예우라는 어떤 비리, 부정부패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일단 연봉으로 따지면 3억 원 정도가 안 되는 금액인데, 법적 경력을 산정해 봤을 때 연봉 3억 원이 그렇게 지나치게 높다 또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에 이제 정관예우다 해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비난을 했던 사람들을 이제 거론해 보면 황교안 전 대표께서 이제 17개월 동안 16억 정도 벌었다. 이 정도는 정관예우로서 조금 부당한 거 아니에요? 이런 논란이 제기됐었는데, 금액이 다가를 문제 삼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높다 이렇게 보진 않고요. 네. 다만 아직도 제도 개선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위공직자가 과연 비즈니스 어떤 사시장에 나와서 네. 업무를 하는 것이 어떤 사회 신뢰에 부합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고문 변호사, 자문 변호사, 고문이나 자문, 뭐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그런데 뭐 어떤 일을 하길래 2,900만 원, 1,900만 원 뭐 이렇게 월 수입으로 받게 되는지, 뭐 사건 수임도 하는 겁니까? 자문 변호사가? 변호사의 역할을 소송만 수행하는 소송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자문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겠지만, 자문하는 변호사는 이제 기업 법무를 한다던가 법률적인 해석에 대해 질의를 한다던가, 또는 그 내부에서 어떤 소송 수행이나 형사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네.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고 어떻게 변론을 짜는지에 대해서 아하. 서로 논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워낙 이제 검찰 내에 여러 가지 이제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걸 문의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네. 하지만 본질적인 변호사의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가 아니라 그냥 고문 변호사로 취직할 이유는 과거에 좀 많은 폐해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다 금지될 필요성에 대해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글쎄요, 뭐 자문 변호사, 고문 변호사로 간다는 게 불법적인 건 아니다. 그리고 또 그 경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많은 돈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 일단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액수가 굉장히 크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바로 이 전관예우에 대해서 예전에도 그러고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된 이후에도 반드시 근절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과 유착하여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정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입니다. 공정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힘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정관특혜를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확실히 척결하는 것을 정부의 소명으로 삼아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관예우라는 것,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반사회적 행위다라고까지 언급을 하면서 아주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검찰개혁의 핵심도 전관예우를 폐지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검찰에서 고위직 하고 난 다음에 나는 그동안에 변호사만큼 돈 못 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서 정관으로서 예우받을 때 그때 한꺼번에 돈을 번다거나 아니면 후배들한테 전화를 통해 가지고 사건 잘 봐달라고 얘기한다거나 이런 관행들이 계속 있어 왔다고 하는 건 아마 부인기 어려울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김호수 후보자가 그 과연 정관예우에 해당이 될 것인가 아닌가 이게 이제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는데요. 왜 제가 애매모호하다고 말씀드리냐면은 과연 저도 변호사들이 어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는가 궁금했어요. 2년 전에 국회에 제출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월평균 보수액을 그 변호사들이 얼마를 신고를 했는지 공개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걸 확인해 보니까 개업한 변호사들, 우리 대형 로펌에 들어가 있는 변호사가 아니라 개업한 변호사가 월평균 1,7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다. 네. 이런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호수 후보자가 그 선에서 과연 정관예우로서 그만큼의 역할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관의 경우에 뭐 제가 지금 전화 수입 말씀드렸지만 별로 하는 일 없는데 우리 로펌에다가 딱 모셔두고 필요할 때 한 번쯤 전화해주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해왔던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김호수 후보자의 경우에 지금 설명하기로는 나는 사건 수임과 관련해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따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조국 전 장관 대신에 장관 직무 대행을 할 때 김호수 후보자는요,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을 직접 주도하기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전관과 후관의 특혜까지 모두 누린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김호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 만약에 변호사로 개업을 했으면 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저분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는 공직자로서 처신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저런 정관예우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고위공직자로 계속 하마평에 오르내렸고 네.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도 추천됐고 이랬잖아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중요한 공직을 맡을 분이 네. 저런 행위를 한다? 전 처신의 문제예요. 그리고 본인은 정관예우를 근절해야 된다는 TF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말을 자기가 지키지 않는다? 이것은 공직자로서 신뢰의 문제까지 의심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정관예우는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반사회적 행위다. 반사회적 행위를 한 사람을 어떻게 검찰총장 시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 내일 이뤄지는 청문회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더 자세히 나올지, 그리고 또 이 후보자 본인은 어떻게 해명을 할지 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